안녕하세요. 쇼파라를 보는 자 임여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삶과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차별해야 하는 세상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란 영상에서 논하였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데 사용된 이 벽돌이란 보편적 동일성을 가진 또는 천편일률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막 찍어내듯 쏟아져 나온 벽돌과는 다른 존재죠. 그같이 취급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개인은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창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독창성은 개인의 다양성이라 불리고 개인의 그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삶과 통일된 복장, 곧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특정 집단 안에서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개인은 다양성이 보장될 때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더 넓은 어떤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다양성이 배제된 대표적인 삶은 군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무기류 등을 소지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속성 때문에 철저하게 자유가 박탈된 비인격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를 지키는 집단입니다. 반면 누군가 지켜준 자유에 대해 이번에는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법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생활인 것이죠. 군 생활에 비하면 매우 인격적인 삶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을 깨닫게 합니다. 차별을 인정하는 삶과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 삶의 질이 높은 삶, 그리고 인격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숫자들이 연결되어 있음과 유사합니다. 1은 2와 연결되어 있고 2는 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는 연결성과 유사합니다. 즉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4를 낳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인격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떤 생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인정하는 삶은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은 낳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은 삶의 질이 향상된 삶을 낳고, 삶의 질이 향상된 삶은 인격적인 삶을 낳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력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삶의 질만 높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접근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숫자 3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숫자 2를 얻어야 함이 선행할 과제이고, 숫자 2를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숫자 2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만물의 이치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의 현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 사실을 듣고 본 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교육의 현실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사실에 그저 판단 없이 동의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범생이라 칭찬받는 건 아닐까요? 주전자를 보았을 때 어떤 이는 목마름을 떠올릴 수 있고 어떤 이는 물을, 또 어떤 이는 어릴 적 소중한 추억들을, 그리고 어떤 이는 후보로서 주전자를 들고 다녔던 그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들을, 그리고 어떤 이는 깡통 로봇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양하게요. 그런데 이 모든 다양성이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주전자의 의미만을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뇌에 주입합니다. 그럴 때 모범생이 되고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전자의 의미를 낭독할 때 조용히 자신의 머리에 새겨 넣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주전자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교육의 현실은 주전자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낸 사람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 내지는 수업을 방해하는 낙제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들려준 주전자의 의미를 보란듯이 동일하게 낭독하는 학생을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선 어떤 교육이 인격적이라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니체는 어떻게 말할까요? 다양한 생각을 하고자 노력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간주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상대방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은 말로 하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귀한 자로 여겼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금은 보석이나 화려한 명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인격적인 모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자의 모습에서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고로 자신의 자녀를 위해 스스로 판단해 보길 원합니다. 화려한 동물원 안에서 아무 위험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던져주는 기름진 고기만을 먹고 사는 사자가 과연 사자다운 삶을 누리는 것인지, 또는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대초원이겠지만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포효하며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사자다운 모습인지, 저는 오늘도 제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주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 안주하는 자는 스스로 노예의 삶을 택한 것이지만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이에겐 창조적 사고의 능력이 피어나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되는 순간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블루오션은 이렇듯 고난을 당하는 삶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모르는 삶은 결단코
블루오션을 낳을 수 없다는 반론도 이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는 게 부모된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이처럼 인격적인 모습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니 나의 생각은 소중하고 그렇게 당신의 생각도 제겐 소중하답니다. 오늘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